자, 우리가 어린 왕자 보니까 먼저 이 저자 먼저 보고 갈게요. 우리 생텍쥐베라고 하는데 불어로 이 사람 이름 세인트 쥐퍼리예요. 세인트 쥐퍼리고 1900년도 태어나서 1944년에 44살의 나이니까 정말 어때요? 지금으로 치면 44살 너무나 젊은 나이인데 네, 안타깝게 사망을 했네요. 이 사람이 사실 여기 보이시면은 학예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 그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굉장히 집이 가난해졌어요. 어렸을 때 좀 잘 살았는데 좀 부유했었는데 나중에 집이 어려워지고도 자기는 꼭 이 항해 조종사가 되고 싶다, 공군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개인 레슨, 뭐 비행학교, 굉장히 고가의 비행학교를 다녔다, 엄마한테 떼를 써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무튼 굉장히 비행을 사랑한 남자였습니다. 비행을 사랑한 남자였고요. 자, 2차 세계대전 1900년에서 1945년 그 당시 전쟁 당시에 이렇게 정찰선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런 비행기를 운행을 했고, 그 전에는 그 매일 우편을 수송하는 그 비행선을 몰기도 했었어요. 자, 어린 왕자에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이 사람의 그 인생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1935년에 리비아에서 이 사람이 불시착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비아 사막에서 불시착을 했는데 한 4, 5일 정도 좀 이렇게 헤매다가 구조를 했는데, 그때 뭐 기억으로 이 어린 왕자를 썼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겠죠. 자기가 불시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저라면 35년도에 그렇게 한 번 불시착해서 나중에 되게 정신적 후유증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망해서 그렇게 됐던 경험이. 근데 참 신기한 게 계속해서 그 뒤로도 비행을 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프랑스 항공 군인이 돼서 2차 세계대전에 뭐 이렇게 참전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44년에 결국 또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사망을 한 정말 비운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그리고 어린 왕자가요, 여기 밑에 보이시면 이게 생텍쥐베리고 여기 동생이에요. 동생이 10살인가 11살, 굉장히 어린 나이에 병으로 이렇게 죽었는데, 어린 왕자가 이 어린 동생을 모티브로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 이야기는 보이는 분이 부인이에요. 콘수엘라라고 하는 부인인데요. 이 여자가 이 여자 머리 보이시나요? 이 머리 모양이 어린 왕자 머리랑 약간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여자는 2번의 결혼을 하고 3번째 남편이 지금 생텍쥐벨인데요. 첫 번째 남편은 이렇게 사별을 했고 2번째는 이혼을 했는데, 당시에 1930-40년대에는 이혼을 한 게 흠이 되니까 2명 다 사별을 했어. 그래서 3번째 생텍쥐벨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아무튼 뭐 3번째 남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여자 콘수엘라를 어린 왕자에 나오는 장미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어린 왕자랑 되게 그런 관계죠.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재밌는 관계가 누구를 모티브로 했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남자 어찌나 프랑스에서 유명하고 이렇게 참 유명한 책, 뭐 한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성경책 이후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고요. 2002년도에 유료화가 되기 전에요, 프랑스에서 이렇게 화폐에 얼굴이 찍혔을 정도로, 아시겠죠? 그 프랑스 내에서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화폐 같은 경우는 화폐 이런 소설가 아니면 뭐 비행, 물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공군으로 활약했기도 하지만, 보이시죠? 어린 왕자 이 문학작품을 이렇게 돈에 화폐에 찍을 만큼 이 문학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값을 높이 평가해주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저는 약간 화폐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국제공항도 여기 세인트 쥐퍼리 공항이 있을 정도로요, 프랑스 내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은 작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번역본으로요. 우리가 하얀색 책하고 파란색, 저는 파란색 책을 했어요. 이게 최근에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냥 십몇 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번역본이고, 이거는 캐서린 로즈라고 하는요, 초판본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1943년에 나왔는데요. 43년부터 2001년도까지 이 번역본이 되게 많이 읽혔어요. 그러니까 60년 정도를 읽힌 책이고요. 2001년도부터는 그냥 미국적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한 게 이 파란색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얀색 책은 불어본에 가깝게 시적인 표현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있는 영어 책이고요. 요거는 그냥 이제 미국인이 읽기 쉽게 나온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 뒤에서 보시면 번역에 대해서 굉장히 이 파란색 번역본 가지고 비판을 한 아티클인데, 제가 이거 링크를 따로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뭐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여기 하얀 캐서린 로드 번역본이고요. 이 파란색 책이 번역한 요 책에 대해서는 홀드 토마스 홀드인가? 이 파란색 책 번역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아티클이 있을 정도로 이 번역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 설명에서는 챕터 1, 2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약 간단하게 할게요. 자, 1페이지에서는요, 이제 이 어린 친구가 보아 뱀을 이렇게 그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은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 보아 뱀이 사슴을 삼킨 모습이래요. 너무 대단하죠. 근데 실제 코끼리까지 삼킬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어린 친구가 냉수를 삼켰다는 걸 이렇게 보고서 글을 보고서 이걸 그렸는데, 제가 저희 8살 아들한테 전에 이제 북클럽 갔다 물어보니까 이거 뭐 같대?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 되려. 그러니까 모자, 예전에는 이런 중절모를 많이 봐서 모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네, 지금 현대의 어린아이들한테는 이건 모자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저는 이 문장 봤을 때 masterpiece가 보이더라고요. I show the grown-ups my masterpiece에서 자기의 어떤 한국어 번역본에 걸작이라고 나왔는데, 정말 자신의 작품을 걸작이라고 말할 정도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냥 픽처도 아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요, Whenever I encountered a grown-up who seemed to me at all enlightened 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너 그냥 다른 공부해 하고 얘가 어른이 됐죠. 어른이 돼가지고 보시면은 encountered, enlightened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와서 제가 접두사 in 가지고 왔는데요. count는 마주하다죠. 근데 뭐뭐 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붙어요. in이 붙으면. 그래서 I encountered the grown-up이에요. 내가 그냥 counter, 만나는 게 아니고요. 만나게 되다. 만나게 될 때마다 라는 이런 느낌이 약간 있죠. 그리고 who seemed to me at all enlightened. 이 어른이 나를 enlightened, 좀 이렇게 밝게 비춰준다고 해야 되나? 왜 우리 그러는 거 있죠. 어떤 사람 만났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어떤 영감이 팍 하고 떠오르게 해주는 약간 이걸 라이튼드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in이 붙음으로써 이렇게 나한테 영감을 주다, 나를 깨어나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이라는 접속사 확인할 수 있고요. in이 들어간 이 단어 한번 보시면 재밌죠. enrich 하면은 rich, 부유한이잖아요. 부유하다. 근데 enrich 하면 부유하게 하다. 그 다음에 large 같은 경우는 enlarge 하면 크게 하다. 타이틀, 제목이죠. entitle, 명사나 형용사 앞에 in이 붙어요. 그래서 entitle 하면은 제목을 붙이다가 되고, danger, 위험하다, 위험, in danger 하면 위험하게 하다. 우리 courage도요, 용기잖아요. encourage 하면 용기를 주다. 그래서 접두사 in이 붙어있는 이런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 자기 넘버원 그림을 이렇게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챕터 1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게요. 사실 이렇게 소설이나 어떤 문학 작품을 보면은요, 다 복선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인과관계가 다 있죠. 여기서 얘가 이렇게 그림을 어렸을 때 그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챕터 2에서 보면 어린 왕자한테 양의 그림을, 박스이긴 하지만 뭔가 그림을 그리는 시도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어릴 때 그 꿈이 꺾였기 때문에 챕터 2에서는 어때요?
나 어렸을 때 이런 경험 때문에 내가 박스를 그려줬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여기 보이시는 어른들처럼요, 어린아이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어른들이요, 나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다? 이게 못 믿지? 라고 하면서 어린 왕자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왔을 때, 어린 왕자도 사실 진짜 네가 못 믿는 것 뿐이야 라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네가 못 믿는 것 뿐이야 라는, 이렇게 끌어가기 위한 어떤 챕터 1의 장치적인 역할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챕터 2를 보면은요, 이제 어린 왕자가 드디어 나와요. 사하라 사막에서 얘가 이제 6 years ago, 6년 전에 이제 또 크래싱 랜딩 하게 되죠. 불시착을 하게 되고요.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왕자가 Draw me a ship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 첫 마디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뭐 어떤 hello라든지 good morning이라든지 인사 없이 다짜고짜 Please draw me a ship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어린 왕자의 모습이 보이네요. 자, 그리고요, 이제 이게 페이지가 잘못됐는데 7페이지예요, 영어책으로. 그래서 내가 That's how I made the acquaintance of the little prince.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해서 뭐 양을 그려주고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면요, made acquaintance예요. 이 made acquaintance, 사실 acquaintance 하면 어떤 친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거를요, made라는 동사로 acquaintance라는 명사를 받는 형태죠. 근데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나는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acquaintance는요, 뜻 자체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친하지 않은 그냥 지인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made, 어린 왕자랑 이렇게 됐어, 이렇게 좀 친분을 맺게 됐어, 가까워졌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징이 영어는요, 명사가 좀 힘이 세요. 항상 이렇게 명사가 쓰인 take a shower 같은 거 보시면요, 그냥 showered 해도 되는데 항상 take a shower 해서 명사를 데리고 오는 형태. 산책하다 그냥 walked 해도 되는데 walked around 뭐 어디 해도 되는데 go for a walk 라고 해서 명사를 이렇게 넣어준 게 보였고요. 한국어는요, 대신 한국어는 이렇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것처럼 동사가 힘이 센 언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가 영화 제목에서요, 이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의 학살은 잘못된 유대인을 학살했다는 건, 나치가 학살했다는 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그 기록이야 라고 여기 할아버지가 자꾸 주장을 해요.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실제 그 유대인 사살 현장을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반박을 하는 내용,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상황을 참혹했던 현장을 밝히는 내용인데요. 영어 제목은 denial, 명사예요. 명사인데 한국어로 왔을 때는요, 나는 부정한다 라고 해서 동사 제목이 와요. 그래서 언어의 이런 특징을 보시면서 문장을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는 영어 책을 그냥 책만 읽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끔씩 제가 디스커션 퀘스천을 드릴 건데요. 물론 한국어로 답하셔도 돼요. 한국어로 단톡방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셔도 좋고요. 영어로 이 주제에 대해서 써보셔도 좋고, 영어로 카톡에 얘기하셔도 돼요. 자, 챕터 1에서 챕터 2에서 그 어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what differentiates adults from children in the little place.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를 구별하는 게 뭐가 있는지 리틀 프린스 이 책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is distance simply one of age? 이게 간단히 어떤 나이 하나인지 아니면 나이가 아닌, 그 숫자가 아닌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른과 아이를 구별짓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한국어로요, 단톡방에 남겨주시는 거 제가 추천드릴게요. 자, 20분 영상,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